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배우 전성재입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1-4 존 랜스의 진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 랜스의 진술. 우리는 오후 1시경에 로리스턴 가든 3번지를 떠났다. 셜록 홈즈가 나를 데리고 가까운 전신국으로 가서 긴 전보를 보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마차를 불러 세워 마부에게 레스틀레이드가 말해준 주소를 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증거는 역시 직접 수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가 얘기했다. 사실 나는 이 사건을 거의 해결한 상태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홈즈 씨는 사람을 놀래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까 두 형사에게 사건과 범인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요. 아까 말한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잘못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 집 앞에서 내렸을 때 두 줄로 된 마차 바퀴 자국이 모두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살인마차지요. 어젯밤은 일주일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깊게 패인 바퀴 자국은 지난밤에 마차가 그곳에 왔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거기에는 말발굽 자국도 있었는데 한 개가 다른 세 개의 자국보다 뚜렷하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 편지를 박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차는 비가 오기 시작한 후에 왔고 그렉슨의 말에 따르면 그 이후로는 마차가 온 적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의 마차가 지나간 시간은 어젯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온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얘기를 듣고 보니 맞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용의자의 키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사람의 키는 보통 보폭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만 그 설명은 지루하니까 박사님을 괴롭히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당의 흙과 집 안의 먼지에 남아있는 발자국을 보고 나는 그 사람의 보폭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내 계산을 확인할 다른 방법도 있었지요. 사람이 벽에 글씨를 쓸 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눈높이에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씨는 바닥에서 1m 80cm 이상 되는 곳에 쓰여 있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범인의 키를 알아내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럼 나이는? 내 질문에 홈즈는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다. 누군가 약 1m 30cm를 쉽게 건너뛸 수 있다면 절대로 힘없는 노인일 리는 없습니다. 정원에 있는 물 웅덩이 폭이 그 정도였는데 그자는 웅덩이를 건너가지요. 에나멜 구두는 웅덩이를 돌아갔지만 각진 구두는 뛰어넘은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잡지에 실린 그 기사에서 말한 관찰과 추리의 이론을 바로 적용합니다. 그 밖에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손톱이 길다는 것과 트리치노폴리 시간은? 나는 다시 궁금한 점을 물었다. 벽의 글씨는 검지에 피를 묻혀 쓴 것입니다. 확대경으로 보니 글씨 아래 벽투가 약간 긁힌 것이 보였는데 손톱이 짧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그리고 나는 마룻바닥에 떨어진 단백질을 약간 모아봤는데 빛깔은 거무스름하고 비늘같이 얇은 조각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재는 트리치노폴리 시가에서만 나옵니다. 사실 나는 담배재에 대해 특별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 논문도 쓴 적이 있지요. 자랑을 좀 하자면 그 덕분에 나는 시가든 파이프든 이름 있는 상패의 것이라면 담뱃재를 흘낏 보기만 해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탐정가 그렉슨이나 레스텔레이드 같은 부류와 다른 점은 바로 이런 박사, 이런 섬세한 부분이지요. 마지막으로 붉은 얼굴은? 그는 마지막 질문에 답했다. 그것은 나의 과감한 추측이었지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박사님께 자세히 설명드릴 순 없습니다. 나는 손으로 눈을 문질렀다. 혼란스럽군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현장에 그 두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빈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또 그들을 데리고 온 마부는 어떻게 됐죠? 범인은 피살자들에게 어떻게 독을 먹였을까요? 독살이라면 그 피는 누가 흘린 것이죠? 사라진 것이 없다면 살해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여자의 반지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범인은 왜 떠나기 전에 라헤라는 독일어를 써놨을까요? 솔직히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박사께서는 이 사건의 어려운 점들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나는 굵은 줄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지들도 많습니다. 가엾은 레스트레이드가 발견한 벽에 쓴 글씨는 사회주의와 비밀단체를 암시하여 경찰 수사를 속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건 진짜 독일인이 쓰지 않았습니다. 박사께서도 눈치챘겠지만 그 글자의 A는 독일식으로 써져 있었지만 진짜 독일인이라면 라틴 글자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글자를 독일인이 쓴 게 아니라 서투른 독일인 흉내쟁이가 쓴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수사의 혼선을 빚게 하기 위한 계략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마법사가 자신의 마법 요령을 다 설명하고 나면 인기가 시들어지거든요. 내가 일하는 방법을 박사가 전부 알게 되면 나도 결국에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대답했다. 홈즈 씨, 당신은 추리를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린 선각자입니다. 홈즈는 내가 진심으로 칭찬한 말에 얼굴이 상기되었다. 마음속으로 흐뭇한 모양이었다. 여성들에게 미인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홈즈도 자신의 방법에 대한 칭찬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는 벌써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 조금 더 말씀드리지요. 홈즈가 말했다. 에나멜 구두와 각진 구두는 같은 마차를 타고 와서 서로 팔짱을 끼고 갈 정도로 아주 정답게 오솔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는 방안을 왔다 갔다 했지요. 두 사람이 다 그랬다기보다는 에나멜은 가만히 서 있었고 각진 구두가 주로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군요.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먼지 속에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을수록 점점 흥분했다는 것도 알아냈지요. 그것은 그의 보폭이 조금씩 더 넓어진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흥분하며 계속 떠들어댔고 그러면서 점점 더 화가 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나머지는 단순한 추측과 짐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할레 음악회에 가서 노만 네루다의 연주를 듣고 싶으니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탄 마차는 지저분한 골목과 음침한 거리를 한참을 달렸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어두운 동네에서 마차가 정지했다. 저기가 오들리 코트입니다. 마부는 음침한 색깔의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 사이에 난 좁은 골목을 가리켰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들리 코트는 기분 좋은 곳은 못 되었다.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니 돌로 포장된 네모난 빈터가 나왔고 지저분하고 추레한 집들이 빈터 주위에 늘어서 있었다. 우리는 더러운 아이들이 떼지어 모여있는 사이를 지난 뒤에야 색이 바랜 빨래들이 널려있는 곳을 지나고 렌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달린 46번지에 도착했다. 렌스 경관은 자고 있어서 우리는 작은 객실로 안내되어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렌스는 잠시 후에 나타났다. 그는 자다가 불려나온 것이 불쾌한 듯한 모습이었다. 보고서는 이미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홈즈가 주머니에서 반 파운드짜리 금화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어서 왔어.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은 작은 금화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대답했다. 당신이 본 것을 순서대로 얘기해주면 돼요. 렌스는 말총으로 만든 소파에 앉아 하나도 빼먹지 않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떠올렸다. 그가 얘기하기 시작했다.
제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11시경에 화이트 하트에서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그 일만 빼면 근무 중에는 조용했습니다. 1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해리 머처를 만났습니다. 그는 홀랜드 그로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헨리에타가 모퉁이에 서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가 약간 지난 때였을 겁니다. 순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날씨가 음침하고 쓸쓸한 밤이었죠. 브릭스턴가는 유난히 지저분하고 인적이 드문 동네죠. 그곳을 가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마차만 한두 대 정도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술이나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걷고 있었는데 그 집의 창문에서 불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로리스턴 가든의 그 두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장티푸스로 죽었는데도 집주인이 하수도를 청소하지 않은 탓이죠. 그래서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고도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현관으로 갔다가 당신은 걸음을 멈추고 앞뜰 문으로 돌아갔겠지. 홈즈가 갑자기 그의 말을 막았다. 왜 그랬소? 그러자 랜스는 깜짝 놀라며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경관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현관에 갔을 때 사방이 너무나 조용하고 적적해서 누가 같이 들어갔으면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혹시 짱티푸스로 죽은 사람이 한임에 저 하수도를 검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끔찍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혹시 머처의 랜턴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정문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요. 개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관으로 돌아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불빛이 흘러나오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서는 촛불이 켜져 있었는데 붉은 양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는 알고 있어. 당신이 무엇을 봤는지. 당신은 시신을 발견한 다음 방을 몇 바퀴 돈 후 뒤에야 시신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그 방을 나와 주방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존 랜스는 순간 겁에 질린 얼굴하고는 벌떡 일어서서 의혹의 눈초리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디에 숨어 있었지? 그가 외쳤다. 당신은 알 수 없는 일찍까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홈즈는 웃으며 경관 앞 탁자에 자신의 명함을 던졌다. 나를 살인범으로 생각하지는 마시오. 나는 사냥꾼 중 한 사람이지 사냥감은 아니니까. 그렉슨이나 레스틀레이드가 그 점은 보증해 줄 거야. 자, 계속하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소? 홈즈의 말에 랜스는 도로 앉았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은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모처와 다른 경관 2명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도 길에는 아무도 없었소. 사건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경관이 순간 실소를 터뜨렸다. 저도 순찰을 돌면서 술 주정꾼은 많이 봤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취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실 때 그놈은 담벼락에 기대어 콜럼바인의 새로운 깃발이라나 뭐라나 하는 노래를 목청껏 크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누굴 돕기는커녕 혼자서는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지요. 그가 어떻게 생겼소? 셜록 홈즈가 물었다. 존 랜스는 대화가 사건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놈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붙잡아서 유치장에 쳐 넣었을 겁니다. 그자의 얼굴이나 옷은 혹시 못 봤소? 홈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머처와 함께 그놈을 일으켜 세우긴 했으니 보기 아팠죠. 키가 굉장히 컸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 아래는 목도리로 감싸고 있어서 그만하면 됐소. 홈즈가 소리쳤다. 그자는 어떻게 됐소? 우리는 그런 사람 말고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경관은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잘 찾아갔겠죠. 그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시오? 갈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채찍을 들고 있었소? 채찍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어디다 두고 왔겠지. 홈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따님 마차를 보거나 마차 소리를 들은 것은 없소? 없습니다. 자, 이 그만은 당신 것이오. 홈즈는 일어나 모자를 집었으며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런데 랜슨 씨, 당신은 앞으로 승진하기는 틀린 것 같소.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달려있는 거요. 당신은 어젯밤에 잘만 했더라면 한 계급 진급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렸소. 당신이 부축했던 그자가 바로 이 사건의 단서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자란 말이오. 하지만 지나간 일을 가지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지. 그냥 그렇다는 얘기요. 박사, 갑시다. 우리는 홈즈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는 표정의 경관을 뒤로하고 마차로 향했다. 머저리 같으니라고. 베이커가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홈즈는 화가 난 듯 쓴 목소리로 말했다.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놓치다니. 나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경관이 설명한 주정뱅이의 모습이 당신이 말한 두 번째 남자의 모습과 신기하게도 일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왜 현장에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것은 범인이 할 행동 같지 않습니다. 그야 반지 때문이죠. 반지. 그자가 돌아온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그자를 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반지를 미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를 꼭 잡을 겁니다. 그자를 잡는다 2대1로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사건 현장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놓쳤을지도 몰라요. 종색 연구라고나 할까. 비록 어울리진 않지만 조금 예술적인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인생이라는 무색의 실타래에는 주홍빛 살인이라는 붉은 실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실타래를 풀고 붉은 실을 찾아내 그것을 완전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노만 네루다의 연주를 들으러 가야겠습니다. 네루다 연주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녀가 장엄하게 연주하는 쇼팽의 곡 제목이 뭐였더라? 트라라라리라리라레이. 내가 인간 정신의 복잡함에 대한 사색을 깊이 하는 동안 아마추어 탐정은 마차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종달새처럼 제잘거리며 노래를 불렀다.